안녕하세요. 중국의 비즈니스 현황에 대해 발표하게 된 김민서입니다. 성공적인 사업가를 등에 업은 중국은 놀라운 속도로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룩하게 되는데요. 저는 그 1등 공신으로 런정페이와 마윈을 꼽고 싶습니다. 중국 최대의 전자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의 회장 런정페이는 늑대의 끈질긴 도전 정신과 공동체 정신을 본받아 끊임없이 혁신하고 발전하자는 취지에서 늑대 문화를 화웨이의 정신으로 삼는데요. 화웨이는 창립 30주년이 채 되기도 전에 전 세계 140여 개국 해외에서 매출의 50% 이상을 달성하는 등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으로서 성장하게 됩니다. 다음은 알리바바의 창립자 마윈입니다. 그는 미국 유학 시절 도중 인터넷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 확신하게 됩니다. 처음엔 작았지만 현재는 중국 정부의 통제를 받을 정도로 큰 규모로 성장하게 되는데요. 그 매출액이 이베이와 아마존을 합친 것보다 더 높다고 하니 그 규모가 짐작이 가시죠? 그는 이어서 전자상거래 사이트 타오바오, 온라인 결제 사이트 알리페이, 온라인 쇼핑센터 티모를 연이어 성공시키며 알리바바를 중국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로 성장시키게 됩니다. 중국과의 비즈니스 자리에서라면 중국 업체의 속도에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빠르게 일처리를 하려고 하는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와는 달리 중국은 처음에 만나면 휴식을 취하거나 밥을 먹거나 같이 술자리를 가지는 등 느긋느긋하게 일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상대방을 파악하는 과정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때 마음이 급해져서 서두르게 되면 결국 본인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이 성사되니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인사를 할 때는 가볍게 웃으며 악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때 친한 사이일 때는 양손을 잡고 흔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명함을 주고받는 것은 비즈니스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본인 기준이 아닌 상대방이 보기 편한 방향으로 명함을 건네주는 것이 가장 좋고요. 명함을 받았을 때는 바로 넣는 것이 아닌 상대방의 성함과 그리고 직위를 확인한 후에 받은 순서대로 명함을 정리하는 것이 또 팁이 되겠습니다. 시간 약속은 비즈니스에서의 기본이죠. 상대방보다 항상 15분 정도 일찍 나와 있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같이 상대방과 만난 자리에서 계속 시간을 확인하는 것은 예의가 없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국의 비즈니스 마인드를 담은 속담 5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물을 보고도 그것을 취하지 않는다면 군자가 될 수 없다. 내 목숨은 내버릴 수 있을지언정 돈은 내버리지 않겠다. 물건을 사고 파는 마음은 같지 않아서 서로 양보를 해야만 장사가 성립된다. 장사는 뒤로 미루고 상대방과의 신의, 우정을 앞세우자. 상대방을 웃는 낯으로 대할 때 재물이 들어온다 등이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중국인들이 비즈니스 상에서 돈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하지만 그보다도 더 사람들과의 관시를 형성하는 것에 주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중국인의 대표 협상술 36개 설명하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중국인들이 상대방을 만났을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36가지 방법을 뜻하는데요. 현재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비즈니스 규율로 이 36개와 고전에서의 교훈을 기반으로 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러면 3가지를 예시를 들어서 함께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승진기에 해당하는 제4개 2일대로입니다. 적이 지칠 때까지 편안하게 기다려라. 서두르지 않고 기다리는 전략인데요. 전쟁터에 미리 도착을 해서 휴식을 취하면서 체력을 비축해 두었다가 적군이 전쟁터에 당도를 했을 때 바로 쉴 틈을 주지 않고 공격을 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이를 현대에 적용시켜보면 실례로 미국의 회사원이 상세하게 계획을 짜서 중국에 제시를 했지만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마음이 급해진 미국의 회사원이 계속해서 수정을 거듭하여서 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계속해서 거절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아주 대대적인 수정을 거쳐서 중국이 큰 이익이 되는 그런 거래가 성사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의 속도와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인들도 이제 성격이 매우 급하고 빨리빨리 이러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 2일대로 전략에 이제 말리지 않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적전기에 해당하는 제7개 무종생유입니다. 이는 말 그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라. 없어도 있는 것처럼 구체적이지 않은 것을 현실적으로 만드는 전략입니다.
1988년 중국 정부가 하이난섬을 성으로 승격시키면서 이제 경제특구로 선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사실 이 하이난성에는 이렇다 할 일자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 미래 사업의 기회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게 됩니다. 이를 철석까지 믿은 중국인들이 다들 일자리를 찾아 이동을 하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다행스럽게도 하이난은 빠르게 발전을 해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병전기에 해당하는 제27기 가치부전은 일부러 바보인 척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여 적으로 하여금 나를 과소평가하게 만들어라 라는 전략인데요. 1980년대 홍콩의 비즈니스 사절단이 상하이에 방문하였을 때 이 시장이 운동화 차림으로 등장했다고 합니다. 손목에 반짝이는 시계를 하나씩은 찾던 이 홍콩의 사절단들은 이를 보고 수군내며 정말 못 봐주겠다라고 비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아무도 이 인물이 5년 후 공무원 부총리, 중국인민은행 총재를 겸임하며 중국 내 인플레이션을 탁월하게 대처한 금융황제라고 불리는 인물이 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관시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차도살인, 자국에 대한 투자는 쉽게 하되 철수는 어렵게 만드는 전술인 상옥주제 등이 있습니다. 여러 시대를 거친 이야기, 교훈이 들어있는 이 36개를 잘 이해한다면 중국인의 비즈니스 방법, 마인드, 철학까지 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중국의 비즈니스 현황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